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고 바이크 시세 알아보기, 감가방어, 베스트 앤 워스트, 미들급 편입니다. 커터급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저는 뭐 좋은 댓글이 됐건 안 좋은 댓글이 됐건 다 읽거든요. 좋은 댓글은 좀 부끄러워서 답글을 못 달고, 안 좋은 댓글은 뭐 굳이 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답변을 안 하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은 또 일일이 또 답변을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커터급 편에서 답글을 달아주신 것들 중에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조금 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깔 땐 깠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내가 조금 좀 수입사의 눈치를 보긴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 900으로 이제 모델명이 분류되는 기종들이 있잖아요. 뭐 타이거 900, 뭐 Z900, Z900 RS 이런 기종들이 사실 거의 뭐 리터급에 준하긴 하지만 리터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준 리터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뭐 준 리터급이라는 표현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미들급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800, 900cc급 바이크도 이번 미들급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네이키드, 클래식 앤 크루저, 그리고 어드벤처, 이렇게 4가지 분류로 했고, 스쿠터는 따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에 다룰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미들급 스쿠터 기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감가 방어가 잘 되는 우량주, 감가 방어가 잘 안 되는 잡주, 그리고 감가 방어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량주가 아니라 유망주, 이렇게 총 3가지를 좀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가 방어가 가장 잘 되는 기종은 혼다의 CBR650R입니다. 반대로 감가 방어가 가장 잘 안 되는 잡주는 아프릴리아의 RS660입니다. 그리고 미들급부터는 이제 유망주를 분류해 봤는데, 아직 출시 전이지만 올해 출시 예정이거든요. 감가 방어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은 이거 커터급이긴 한데 ZX4RR이랑 그리고 가와사키 ZX6R을 유망주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 이 미들급 스포츠 기종이 사실 최근에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하나하나 뭐 말씀드리면, 닌자 650, 그리고 2020년식 이전 유로4 모델의 ZX6R, 야마하의 YZF R6 모델은 감가 방어가 잘 되는 편이었고, 최근 출시했던 야마하 YZF R7의 경우는 감가가 제법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먼저 우량주는 CBR650R인데 우리나라에서 CBR650이 뭐 지속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들급 스포츠 장르에서 가장 저렴한 4기통 스포츠 바이크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브랜드가 혼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요인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출시 가격이 1220만원인데 상태 좋은 매물은 뭐 110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2020년식 뭐 한 3, 4년 된 차량도 800만원 밑으로는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채 감가가 3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3, 4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감가 방어가 잘 되는 차량 CBR650R이고, 그리고 2024년식부터는 E클러치가 탑재된 CBR650R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감가 방어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잡주로 아프릴리아 RS660을 꼽기는 했는데 사실 뭐 다른 기종에 비해서 감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됐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출시가 된 지 한 2, 3년밖에 채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중고 판매 건수도 많지 않아서 명목적으로라도 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감가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긴 했었는데, 현재 판매가가, 출시가가 178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었는데 현재 판매가는 1880만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2022년식 뭐 한 10,000km 정도 뛴 차량이 1400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미들급 스포츠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유로5가 적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와사키 6R이나
야마하 R6가 단종이 됐고, 이에 따라서 두 기종은 중고가가 엄청 많이 뛰어 올랐죠. 올해부터는 조금 미들급 스포츠 시장이 조금 이전보다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일단 가와사키의 ZX4RR 쿼터급이긴 하지만 뭐 출력이 70마력대이기 때문에 뭐 미들급으로 봐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ZX4RR이랑 그리고 6R은 이미 출시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혼다는 CBR600RR이 이제 글로벌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이 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들급 4기통 스포츠 바이크가 많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활기를 되찾고 중고가도 아무래도 많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ZX4RR, 6R 그리고 CBR600RR이 출시가 된다면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지금 2년 단위로 계속해서 환경규제 인증 기준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2021년에는 유로5였고 2024년 출시되는 기종은 유로5 플러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인증 기준을 받은 ZX4RR이나 6R도 2024년, 2025년까지만 판매가 되고, 그 이후로는 뭐 유로6가 될지 아니면 다음 기준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2년까지는 수입이 확정적인 상황인데, 그 이후로는 얘네가 또 단종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을 때, 언제 단종이 될지 모르는 차종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을 때 구매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단종이 되면 당연히 또 중고가는 분명히 뛰겠죠. 그리고 이 기종 자체가 수입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뭐 30대에서 뭐 50대 사이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로 상당히 제한된 물량으로 시장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분명히 중고가 방어도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 단종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중고가 방어는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망주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CBR650R도 분명히 우량주이자 유망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클러치가 탑재가 되면은 향후 2, 3년 동안에는 뭐 최근 출시되고 나서 한 1년 내외로는 중고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일 거고, 아마 피도 붙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중고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키드입니다. 커터급 클래스에서는 네이키드 기종이 개체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거래 건수도 많지 않았고 사실 인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미들급 클래스는 조사하다 보니까 미들급 네이키드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CB650R, CB750 호넷, MT07, MT09, Z900, F900R, SV650, S750, 트라이던트 660, 스트리트 트리플 765, 790, 듀크, Z900 RS 뭐 등등 엄청 많은 기종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걸 또 조사하는데 은근히 공수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 결과 다양한 기종 중에서 감가 방어가 가장 잘 되는 우량주는 역시 혼다입니다. 혼다의 CBR650R이고, 반대로 감가 방어가 안 되는 잡주는 위에입니다. BMW F900R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기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감가 폭은 고만고만했습니다. MT07, MT09, 가와사키 Z900, Z900 RS, 스즈키 SV650, S750, 트라이언프 트라이던트 660, KTM 790 듀크 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감가 폭이 뭐 어느 기종이 높다, 어느 기종이 낮다 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가가 되는 편이었고, 그 중에서 그나마 좀 감가가 되는 기종은 KTM 790 듀크가 2019년식 매물이 많았는데 감가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 출시된 기종들이 있는데, 혼다 CB750 호넷이나 스즈키 GSX-8S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최근 한 1년밖에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중고가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외적인 경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가 측정이 불가능한 기종도 있었는데, 트라이언프의 스트리트 765는 이거 사실 이게 뭐 잡주라고 볼 수도 있죠. 뭐 F900R을 잡주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리플은 아예
중고 거래 건수가 1, 2년 사이에 뭐 한 4, 5건밖에 되지 않아서 중고가 형성 자체가 안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리플 765 시리즈를 구매하신다면은 중고가로 판매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사면은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타셔야 되지 않을까. 종속템이라고 하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량주인 CB650R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해당 클래스에서 CB650R이 판매량도 가장 높고 찾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CBR650R과 마찬가지로 CB650R도 미들급 내에서 4기통 네이키드로는 가장 가격이 낮습니다. 2023년식 기준으로 1130만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접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만큼 중고 거래도 활발하고 중고 매물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도 사실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은 무난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2024년식부터 E클러치가 탑재된 기종이 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가 방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량주에 이어서 유망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주는 BMW F900R인데 F900R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감가가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감가가 많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2020년 출시가가 1,400만원이었습니다. 만 킬로 이하 매물이 900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30% 이상의 감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식 출시가는 1,580만원인데 이 역시도 뭐 민트급 새 차인데도 감가가 많이 돼서 1,20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역시도 300만원 이상 감가가 돼서 감가가 많이 된 차량으로 F900R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F900R은 처음에 출시됐을 때 BMW 브랜드 내에서 1,400만원대 미들급 로드스터다 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가성비도 우수한 차량이어서 상당히 처음엔 인기가 많은데 위에로 감가가 많이 돼서 저도 사실 위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승을 했었는데 상당히 재밌게 탔었거든요. 당연히 뭐 브레이킹도 잘 되고 뭐 BMW답게 전자장비도 우수하게 빵빵하게 잘 들어갔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F900R은 그러면 중고로 구매해서 900만원대에 구매해서 재밌게 타실 수 있는 기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식 앤 크루저입니다. 미들급에서도 클래식과 크루저는 한 갈래로 묶었습니다. 크루저 기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클래식과 크루저를 한 갈래로 묶었고요. 먼저 감가 방어가 잘 되는 우량주는 야마하의 XSR 900입니다. 감가 방어가 안 되는 잡주는 두카티 스크램블러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향후 감가 방어가 잘 될 것으로 보이는 유망주는 로얄 엔필드의 슈퍼메테오 650입니다. 이 외에도 후보군에 들어있던 기종들이 가와사키 W800, 로얄 엔필드 인터셉터 650, 컨티넨탈 GT 650, 트라이언프의 스피드 트윈 900, 그리고 가와사키 Z650RS, 가와사키 발칸 650S 크루저, 그리고 모토구치 V7 요 정도를 이제 함께 같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 나머지 기종들 가와사키 W800이나 Z650RS나 로얄 엔필드 인터셉터, 트라이언프, 스피드 트윈 등은 대체적으로 감가율이 무난한 편이었고 그 중에서 감가율이 조금 위험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모토구치 V7 그리고 로얄 엔필드 컨티넨탈 GT가 그보다는 감가가 조금 많이 되는 기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들급 크루저로 발칸 650S도 있었는데 2022년식부터 출시가 돼서 그 이전에는 이제 저희 샘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다 라고 말하기 조금 힘들었었고 2022년식은 뭐 1, 2년밖에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가율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량주는 야마하 XSR 900인데 성능도 3기통 엔진이라 120마력으로 우수한 편이고 무엇보다 출시가가 1,400만원대로 합리적이라서 가성비 클래식 모터사이클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고 거래도 활발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식 출시가도 1,399만원으로 저렴했는데 2022년식 중고 거래가가 뭐 물론 이제
적상거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중고가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주는 두카티 스크램블러 시리즈입니다. 얘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명목상 이거는 그래도 감가 방어가 안 된다고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선정을 했어요. 뭐 RX660이나 네이키드에서는 뭐 F900R이나 뭐 얘네들도 어느 정도 감가가 되긴 하지만 특히 RX660은 조금 억울한 편이고 기체수가 맞지 않은데 그래도 꼽아야 되니까 꼽은 거고, 근데 이 클래식 크루저 세그먼트에서 두카티 스크램블러는 심각합니다. 얘는 감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사실 두카티 스크램블러가 인기가 없는 기종이에요. 이게 두카티 그 브랜드 내에서도 아픈 손가락입니다. 많이 판매가 안 되고 인기도 없는 기종이고, 사실 두카티 타시는 분들은 파니갈레나 멀티스트라다를 먼저 찾으시지 스크램블러를 찾으시지는 않거든요. 뭐 딱히 뭐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도 없는 기종이고, 기준점으로 잡은 기종은 스크램블러 아이콘인데 2020년식 스크램블러 아이콘의 판매가가 142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0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값입니다. 반값. 지금 사시면은 스크램블러 700만원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두카티 스크램블러 시리즈가 감가가 많이 됐나 좀 조사를 해봤더니 2022년식 그러니까 2년 전 재고도 얼마 전까지 재고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도 판매가 됐었는데 22년식 재고가 이걸 신차를 1100만원에 날리고 있더라고요. 신차를. 그러다 보니까 뭐 중고가는 당연히 1000만원 아래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고가가 낮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차량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공랭식 800cc L-트윈 엔진인데 펀치감도 좋고 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기종이 아닌데 이 기종은 그냥 이제 바이크 입문하시는 분들, 소프트하게 타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저렴하게 그냥 타고 다닐 뭐 기초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기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신차급의 민트급을 뭐 한 1000만원 내외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스크램블러는 부디 그렇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에 2세대 스크램블러가 출시가 됐거든요. 2세대 스크램블러는 아직 출시가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중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근데 얘도 사실 중고가 방어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망주는 로얄 엔필드 슈퍼메테오 650입니다. 이 슈퍼메테오 650은 작년 9월,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고객 인도가 된 것 같아요. 미디어 프레스 런칭은 8월 달이었고요. 9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등록 기준으로 거의 한 300대 가까이 판매가 됐더라고요. 3개월 만에. 그것도 겨울도 껴있었는데 11월, 12월이 껴있었는데 9월달 출시했는데도 4개월 만에 300대가 판매가 됐으니까 올해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뭐 재고만 잘 들어오면은 뭐 1000대까지 판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레벨 500이 1000대 가까이 판매가 됐거든요. 이제 슈퍼메테오 650이 그 파이도 어느 정도 뺏어올 수도 있고 상당히 인기 기종으로 유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해봤고요. 아직까지 출시가 된 지 반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10,000km 이상 뛴 차량을 보기가 쉽지가 않고, 중국 매물로는, 그리고 거의 민트급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중고가는 아직까지 거의 신차에서 거의 깎이지 않은 수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중고가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인데, 신차가가 899만원이라서 일단 접근성이 우수하고 650 트윈 엔진, 로얄 엔필드 650 트윈 엔진이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올해 뭐 내년까지 2025년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감가 방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망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미들급 어드벤처입니다. 미들급 어드벤처 클래스도 네이키드 못지않게 정말 많은 기종이, 정말 여기는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춘추전국시대예요. 가격대도 뭐 1000만원대 초반부터 2000만원대 중반까지 다양한 기종들이 포진되어 있고, 감가율도 사실 어떤 브랜드 막론하고 여태까지 뭐 KTM이나 트라이엄프가 조금, 뭐 두카티가
감가가 아무래도 유럽 브랜드가 감가가 많이 되는 편이었는데 어드벤처 클래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스크바나도 그렇게 감가가 많이 되지 않았었고, 그나마 그 중에서 감가 방어가 잘 되는, 가장 잘 되는 기종은 스즈키의 V스트롬 650 XT였습니다. 엄마 불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이게 귀엽더라고요. 애기 불이 엄마 불이 아빠 불이 이렇게 부르죠. 250을 애기 불이, 650이 엄마 불이, 1050이 1000이 이제 아빠 불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 기종은 출시된 지 오래됐으니까 인지도가 꾸준히 있는 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V스트롬 650 XT가 미들급 어드벤처의 등용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게 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2024년식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V스트롬 800D가 출시되면서 이 650 XT가 계속 유지가 될까 싶었는데 2024년식으로도 출시가 됐고, 2024년식 출시 가격이 1269만원입니다. 이제 미들급 어드벤처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이고요.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놀라운 점이 10년 전 가격이, 그러니까 2014년식 모델이 1199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70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019년식, 20년식 가격도 이제 한 1200만원 내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2019년식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 5년 정도 탄 차량인데 7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약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감가율을 보이고 있었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시트구가 810mm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중고가 방어도 중고로 찾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실 거의 대체적으로 무난했는데, 뭐 굳이 잡주를 꼽자면은, 잡주를 뭐 여러 가지도 꼽을 수가 있는데, 투아렉 660, 사실 이 기종도 출시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고가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래도 판매량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중고 건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구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된다. 이걸 구매했을 때 내가 되팔 수 있을지 모른다. 되팔더라도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판매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투아렉 660을 잡주로 꼽았고, 이외에도 다양한 기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감가 폭이 비슷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종이라고 감가가 많이 됐고, 특별히 어떤 기종이라고 감가가 덜 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엄청 많습니다. 트레이서 9, 버시스 650, F850GS, 타이거 660 스포츠, 타이거 900 시리즈, KTM 790 어드벤처, 890 어드벤처, 드로든 901, F900XR, 데저트 X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종들이 가격대도 1000만원 중후반대에서 2000만원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종들마다 특성도 다 다르고 장점, 단점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라이더분들이 나에게 맞는 기종은 이 기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기종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기종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기종이 다양하게 중고 거래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는 특별히 뭐가 많이 감가가 된다 라고 딱 꼽아서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V스트롬 650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는 나에게 필요한 기종, 뭐 올로드에 조금 더 특화된 기종이 있고요, 오프로드에 더 특화된 기종이 있고, 전자장비가 많이 장착된 기종이 있고, 좀 가벼운 기종이 있고, 기종들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기종을 선택하셔도 감가의 폭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망주는 F900GS도 있고 F850GS 어드벤처가 있고, 근데 이 기종들도 뭐 딱히 얘가 특별하게 중고가 방어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유망주는 어드벤처에서는 선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쿠터입니다. 스쿠터는 사실 번외로 뺐습니다. 스쿠터 기종을 따로 이제 5번째 장르로 이렇게 나누기에는 너무 기종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설명드리면 야마하 T-Max, 혼다 포르자 750 XADV,
끝입니다. 이 정도가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쿠터 차량이었어요. BMW C650 GT, C650 스포츠가 있는데 이 기종들은 2019년도에 단종이 됐습니다. 2020년까지 출시가 됐었나요? 단종이 됐기 때문에 한 4, 5년 전 기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중국과 방어가 뭐 당연히 많이 중국과 감가가 됐고 앞으로도 출시 예정이 없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고, 지금 말씀드린 T-Max, 포르자 750, XADV 이 세 가지 기종은 모두 중국과 방어가 잘 됩니다. 뭐 T-Max는 당연하고 포르자 750도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기종이고, XADV는 분명히 원하는 층들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작년 말에 XADV를 구매해서 판매를 웃돈을 주고 판매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새 기종은 어떤 기종을 선택하셔도 중국과 방어가 잘 되는 기종. 그래서 스쿠터는 상세하게 다르진 않고 그냥 세 기종 모두 중국과 방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잘 준비해서 리터급 중국과 방어 베스트 워스트 시리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커즈랩 김남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